자, 이제 108조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요거는요, 법 조문을 보시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과 통정했다는 말은 상대방도 알고 있고 합의까지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상대방이 비진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두자라고 합의까지 한 거라고. 그게 통정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통정이 비진에 대해서 의사 표시하는 사람의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합의까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기만 하면 족하다 하면 틀립니다. 합의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통정이란 단어는 안다는 것 그리고 플러스 합의까지.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75페이지고 2번 사례 보세요. 사각형. 자, 사각형 봅니다. 채권자 A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말미암아 커다란 빚을 부담하는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처남 을과 통정하여 자신 소유 집을 가장 양도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을이 이 집을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 병에게 매각해버리면 집의 소유권은 소유자권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상황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보세요. 매매를 가정해서 등기해 둔 겁니다. 가정매매, 통정허위 표시 가정매매입니다. 가정매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예. 등기는 지금 을 명의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이 부동산 누구 거냐? 갑 소유 부동산입니까? 을 부동산입니까? 갑 소유입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등기는 넘어가 있어도 소유권은 안 넘어갔다. 이제 기억됩니까? 오케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돌려달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당이력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을이 모르는 병한테 넘겼다 안 넘겼다? 넘겼다.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과 을은 병에게 무효 주장 못합니다. 병이 돌려주는 거는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의의 병은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취득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다양하지 못한다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말 만들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의 병에게 이전 등기되면 병한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항에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그 조문 때문에. 요 단계에서 병한테 넘어가기 전에 아시겠죠? 병한테 넘어가기 전에 선의 병에게 넘어가기 전에 갑과 을 사이에 등기가 넘어가 있는 동안에 채권자 A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갑이 을한테 소유권 돌려다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A가 압류 들어올 건데 일부러 빼돌려 놨는데 내놔라고 행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채권자가 대신합니다. 채무자가 할 일을 채권자가 대신한다고요. 채권자 대위 아시겠습니까? 채권자 대위권 행사, 대위권 행사에서 갑에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A가 갑 대신에 너는 갑에게 넘겨라. 소유권 돌려줘라. 등기.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채권자 대위권.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가장매매에서 등기 넘겨놓은 것은 요 강제집행 면하려고 해놨다 했잖아요. 그거는 채권자를 해치는 거거든요. 채권자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판 것처럼 꾸며서 넘겨놓은 거니까. 채권자를 속여서 해치는 그걸 한자로 하면 사해. 속일 사자. 해칠 해자 아시겠어요? 사해 행위라고 그래요. 갑과 을 간의 행위가. 그러면 A가 이거 취소시켜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채권자 취소권. 요것도 해도 된다. 갑을 간의 거래 취소시켜 달라. 요건 진짜 거래가 아니고 강제집행 면하려고 일부러 해둔 거다. 이렇게 소송 제기하면 법관이 재판해가지고 취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이전해주라.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그러면 갑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대위권 하든 취소권 하든 갑에게 돌아오면 어때요? 이제 압류 들어가면 되겠죠. 그까지예요. 그까지. 예. 그러니까 채권자는 뭘 할 수 있다 이거죠.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도 가능하다. 시험에서는 채권자 A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틀렸죠?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을에게서 갑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두 개 다. 되돌리기. 여기서 이렇게 되돌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못 찾아와요. 자, 75페이지 허위 표시 요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 불일치에 대해서 2번 상대방과 통정할 것. 예, 통정 짜고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핵심 판례 1번, 2번이 있는데요. 1번은 금융기관 양해하에 타인 명의로 대출받다. 금융기관 양해하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1번은. 2번은 갑이 을 명의로 금전 대출받았다. 그러면 을이 채무자란에 서명했다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진인가 비진이가 아닌가? 비진이가 아닙니다. 그거 시험 자주 나온 거예요. 꼭 한 번씩 받으십시오. 두 판례는. 자, 허위 표시 효과입니다. 보세요.
당사자 간에는 통정의 표시는 뭐다? 1번 무효.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요걸 적어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은 을에게. 그게 2번에 있습니다. 허위 표시를 한 자, 허위 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급부한 물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찾았나요? 예.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효를 이유로 돌려달라가 부당이득 청구. 소유권 가지고 돌려달라면 소유권 반환 청구.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3번 허위 표시는 이 통정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하나 더 적어줄 수 있죠. 플러스 뭐도 된다. 채권자 대의권도 됩니다. 채권자 대의권도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된다 했는데 옆에다가 채권자 대의권도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1번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제3자가 악이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갑이 입증해야 돼요. 자, 3번에는 3번이 중요해요. 3번에 3번. 요거 옆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요 사람은 요 병. 이 선이란 게 무슨 뜻이냐? 을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몰랐는데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는가?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는가?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과실이 없어야 된다 시험 잘 된단 말이에요.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뭐만 하면 될까요? 선이기만 하면 돼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아주 잘 내는 시험 잘 내는 자리입니다. 꼭 읽어두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대항할 수 없다. 이 부분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 뜻인데요. 선의 제3자 제하고는 모두에게 무효입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줄 보세요. 제일 위에서 둘째 줄. 한편 찾았나요? 선의 제3자 쪽에서 무효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것도. 그러니까 갑과 을은 무효 주장 못하는데 선의 병이 무효라고 되돌리자 그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갑과 을은 이게 무효라고 주장 못하는데 선의 병이 무효 주장해서 되돌리자 그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합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일단 봐두십시오. 그거 기준으로 해 두셔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5번 같은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 두시고요. 81페이지 보세요. 차고의 현능사표시 109조. 자, 요 문장 보세요. 요 글자 잘 보세요. 사람이 있으면 의사표시 이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차고자예요. 차고자. 표의자, 의사표시자, 차고자. 이 그림 그린 이유가요. 통정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예, 착오는 혼자 할까요? 둘이 할까요? 원칙 혼자예요. 그래서 상대방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방 착오가 있긴 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근데 일단은 의사표시 하는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다. 이 조문을 보시면 의사표시는 법률적인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이라 해야 돼요. 사소한 건 취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 부분 착오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본문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반대에 쓰게 돼요. 중대한 과실을 중과실이라고 그래요. 중과실 없을 것. 그렇게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돌려달라 할 수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일 때는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취소 안 하겠다. 취소 안 하겠다고 통보하면 취소권 포기인데요. 이걸 뭐라 할까요? 두 글자로. 취소하지 않겠다. 오케이, 추인. 진행하면 그때부터 확정 유효. 왜? 이미 유효한 거거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는 처음부터 유효한 거예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고, 취소 안 하겠다 하면 확정 유효. 이렇게 돼요. 자, 중요 부분 착오라 해야 되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요걸 사건이 딱 생기면 두 가지를 딱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판단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딱 해당되면 당신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 중요 부분이다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유효 주장하는 자입니까? 취소해서 무효 만들려고 하는 자입니까? 무효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효력을 유지를 주장하는 겁니까? 유지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효력을 다투는 자.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 상대방입니까? 본인입니까? 본인입니다. 이걸 본인 하면 쉬우니까 자꾸 효력을 다투는 자 쪽으로 시험 잘 냅니다. 그럼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과실 없어야 되는데요. 중과실이 존재하면은 취소 못 하잖아요.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논리적으로 이익도 나옵니다.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그냥 과실하기도 하고 경과실이라고 해요. 경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요. 경과실이 존재한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잘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중과실이 있으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경과실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그냥 보통 과실이 있는 경우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넘어갑니다. 과실이 있어서 취소한 것이 위법인가 적법인가? 위법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판례인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민법 109조가 제목이 뭡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하니까 민법 109조에 따르면 적법한 행위다. 따라서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위법이라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적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례. 이런 부분을요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시면 3년 걸립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 쭉 찾아내는데 절에 가서 도 닦고 이렇게 해서 3년 걸린다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오늘 알게만 된 것도 굉장히 빨리 아신 거란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은? 마라톤요 1번이 제일 힘듭니다. 2등 안 하려고 1등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2등은 제일 편해요. 1등 뒤에 쭉 따라가다가요 마지막에 한 명만 제끼면 1등 하거든. 복습하셔요. 복습하는 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읽어보고 오는 사람이 힘들지. 이 과목은 창작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제대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논리 구조라서 그래요. 자, 착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세요. 표시상의 착오. 표시를 잘못했다. 이거는 그 금액이 적혀 있는데 100원이라고 100이라고 적혀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 빠뜨리고 적으면 경매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8,00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한 개 더 적어본 거예요. 바로 크니까 낙찰돼 보단 말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 보기 전에 바로 위에 사례를 한번 보세요.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요겁니다. 요 사건입니다. 요게 다른 사람이 속여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제3자가 속였다고 해서 사기에 의한 취소로 볼 거냐
본인이 착오에 빠져서 서명 날인한 걸로 판단해야 될 거냐? 이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에요. 그 끝에 보시면 이것은 무슨 착오에 해당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예, 요거 읽어두세요. 이거 두세 번 출제된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기다, 착오다. 착오입니다. 크게 보면 이게 제3자가 기망했다는 말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이거 사기가 아니고 착오입니다. 표시상의 착오. 자, 내용의 착오는 예를 들자면 달러 가치하고 유로 가치하고 같은 줄 알고 표시를 잘못 표시한 경우입니다. 100유로를 적을 생각인데 100달러로 잘못 적었다. 이건 이런 게 내용이 착오랍니다. 이게 중요 부분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사자라는 단어는 그 한자로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뜻해요. 심부름하는 사람.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자의 역할이 표시기관 역할이냐 전달기관 역할이냐 요게 따라 달라져요. 보통은 우리가 심부름하는 사람 하면 두 번째 걸 말해요. 전달기관. 편지를 받아가지고 갑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어르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어르에게 가다가 잘못 병한테 갖다 줬다. 요게 전달기관의 착오예요. 그러면 어른 제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어른 기준으로 하면 도달이 안 된 거예요. 부도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부도달이다. 그게 포인트고요. 표시기관의 착오는 뭐냐 하면 전신기사 생각하세요. 전신기사. 전보 보내는 거. 갑이 어뢰에게 생신 축하합니다. 이 말 보내는데 중간에 전신기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축사망 뭐 이렇게 적어 놓는다. 이거는 본인이 생각한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간자가 이걸 전달기관에 착오를 하지 않고 표시기관에 착오를 하는데 표시기관의 착오는 본인의 표시상의 착오하고 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에 해당하고요.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 결론으로 말하면. 자, 법률의 착오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법률 규정의 의미에 관한 잘못 인식한 경우다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요. 법률의 착오는 옆에다가 갈로 해가지고요. 양도소득세 사건 이렇게 적어요. 자기가 집을 팔면서 부동산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거다. 적어도 요만큼밖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각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사건. 그럼 자기는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많이 나왔던 사건인데요. 이게 그런 줄 알았으면 팔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 부분 착오된다. 법률의 착오도 착오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요. 동기의 착오. 동기가 법률행위 하게 된 이유 또는 연유, 이유의 착오, 연유의 착오 이렇게 말해요. 개발될 것이라 생각하고 비싸게 샀는데 몇 년 지나도 개발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가지고 취소합시다 이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럼 매도인은 개발되는 줄 알고 사게 팔았습니까? 모르고 팔았습니까? 모르고 판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서 비싸게 샀지만 매도인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팔았다면 동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기 혼자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첫째, 원칙적으로 차고이다 아니다. 차고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차고된다. 차고로서 취소할 수 있다. 언제? 그 동기가 중요 부분이고 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라 해야 돼요.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거나 이 정도 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개발되는 거 알고서 와서 삽니다 하니까 시세 20평당 20만 원 하던 거 50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매도인도 그런 줄 알고 팔았다. 됩니까? 근데 3년이 지나도록 개발 계획이 없었다는 거고 개발 계획 아예 없는 땅이다. 지금 와서 3년 지나서 취소합시다. 매도인도 알고 그렇게 팔았죠. 알고 팔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 없다면 표시됐다면 동기가 표시됐다면 취소 대상이다. 동기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합의까지 필요한가? 합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요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차고. 유발된 동기의 차고. 대구시 사건인데요. 휴게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 전체를 국가에 귀속될 거다라고 공무원이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국가유공자였던 이 사람이 휴게소 부지만 돌려준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임야까지 국가에 기증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국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고 임야까지 다 기부했다. 휴게소 부지만 기부한 게 아니고 주위에 임야까지 다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휴게소 부지는 빼고 나머지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일부 취소도 된다는 거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되시나요? 요거 판례가 하나 있고, 가분적이면 일부라도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 취소가 되는가? 일부 취소도 된다. 이것도 시험 냈고요. 휴게소 땅하고 임야하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필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휴게소만 정려 그대로 하고 임야는 다시 돌려다오. 이렇게 했던 사건이에요. 동기차고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평당 60만 원 하는데 자기 혼자 100만 원이면 사다 생각하고 샀단 말이에요. 나중에 2년 지나고 나도 여전히 65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보고 난 뒤에 내 가격 그때 잘못 계산한 겁니다. 취소합시다.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가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취소 못한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것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종류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공장 설립 가능하다 생각하고 토지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장 관리가 안 되는, 공장 건축이 안 되는 땅입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매매 계약 당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묘사한 임야가 도시관리 계획상 보존관리 지역이어서 보존관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매수자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 취소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기의 착오다 이 말입니다. 지 혼자 머릿속에서 된다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원칙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 동기의 착오는 원칙 취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 1번 봅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표시하여 계약 내용을 삼은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겁니다. 바로 밑에 셋째 줄에 매수 대상 토지가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다. 이 말 듣고 계약 체결했는데요. 실제 면적 30%에 해당하는 200여 평이 도로에 편입된 것, 이건 동기의 착오고 취소할 수 있다. 3번의 1번입니다. 요것은 사례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의할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좋고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상대방과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없어도 된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것도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그것도 받으시고요. 4번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다. 이러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1번 내용 자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중요 부분 판단.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는 표의자 입장, 본인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라 해야 되고요.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라 해야 돼요. 둘 다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한쪽만 중요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이중기준설이라고 합니다. 이중기준설. 동그라미 1번에 석줄, 넉줄이 바로 대부분 판례입니다. 본인도 중요 부분이라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라 해야 된다. 자기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중요 부분이라 평가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요. 양도소득세가 2번 사건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입증 누가 해야 됩니까? 법률 행위를 취소하여 계약을 부인하려는 자, 즉 착오자가 입증해야 된다.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오른쪽 페이지 2번의 첫째 보시면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의 착오 언제나 돼요. 시가의 착오. 시가의 착오. 그 다음에 둘째는 지적의 부족. 임대차에서 소유권 기속. 세 번째. 요 세 개 다 시험 나온 건데요. 요 세 개는 중요 부분 착오 아닙니다. 임대차 할 때 임대인 소유가 아니면 임대차가 무효인가요? 취소 대상인가요?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기 부동산 아니라도 타인 부동산도 임대차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은 꼭 기억하시니 계약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그 다음 뭐가 남아있다? 이행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1단계 먼저 판단해야 돼요. 2단계 물은 거 아니거든요. 1단계 물은 거라고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소유권 귀속 부분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이 말이죠. 임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소유자가 누구냐 별 문제 아니다는 거죠. 자, 3번의 아래쪽에 경제적 불이익. 그것은 특히 1번의 둘째 줄 보시면 그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문장 1번 판례를 꼭 한번 봐두시고 2번도 가압류 등기 없다 믿고서 보증을 섰는데 실제로는 가압류가 있었고 문제는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대에 있어도 무효 등기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무슨 경제적 불이익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1번, 2번 둘 다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 입는 게 아니면은 착오라는 이유로 취소하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시험 그대로 나온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인데 중대한 과실이 무슨 뜻이냐? 표의자의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춰서 당해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현저하게. 현저하게란 말이 빠지면 경과실이에요. 현저하게 들어가야 중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했고요.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3번 보세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에 빠져 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했다. 이 사건입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건데요. 3번 동그라미 3번 제목 보세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다. 그러면 취소 못하게 할까요? 그래도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이용한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판례는 좀 오래된 거잖아요. 55년도 판례인데 아주 오래된 판례인데 시험은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자, 중과실 입증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상대방.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착오 효과 봅니다. 1번 끝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찾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자, 취소되면 2번 처음부터 무효다.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법 조문 그대로예요. 그 다음 2번에 이 손해배상 책임 여부인데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착오에 빠져서 행한 의사표시가 위법 행위이다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109조에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한 자에게 상대방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판례. 이것도 건간에 나온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보지 마세요. 학설 그거는 안 봐도 됩니다. 바로 위에 그 금방 봤던 거 그것만 판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착오는 시험 잘 나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보겠습니다.